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또 재신임 투표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장 대표가 그 요구에 답을 했는데요. 대표 자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일까지 나에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으로 내가 한번 재신임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재신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표직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원직까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왜 하필 내일까지 시한을 설정을 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재신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자체장이라든지 현직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은 이제는 지방선거 모드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공관위 같은 것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당이 나갈 방향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조기에 이 혼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당대표에게 지금 일부 지자체장이나 현직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도 그만큼의 정치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요구했던 단체장 중에 하나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침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대표의 사퇴 또는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아,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 시장이 국회에 있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참 실망스럽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오 시장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한 장면이 좀 스쳐갔습니다. 한 장면이요? 영화 타짜에 보면요. 예. 손모가지를 걸어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해를 까기 유명한, 전에 네. 네 손모가지 걸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비판을 제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변화 또 어떻게 노선 변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 그걸 요구하려면 상대방도 짓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 사퇴하라 뭐 이런 요구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면 국민들은 뭘 걸어야 되나요? 저희도 뭘 걸어야 되나요, 그러면? 국적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대표에게 지금 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노선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마치 그거를 도박판에 어떤 뭐 갬블링을 하듯이 너도 뭘 걸어라. 그리고 지면 너는 나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뒤집어 보면 안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이미 기존에 주장을 해왔는데 왜 굳이 내일까지 설정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설정했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고 결국은 본인이 지금 이 많은 비판에 있는 요지, 핵심 문제 이거 나 안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나대로 갈 텐데 예. 만약 그거 요구하는 사람들은 직을 다 내놔. 그러면 지금 당장 오세훈 시장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해야 되는데 네. 오 시장도 서울시장 서울 직을? 시민회에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을 걸고 지금 당대표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하고 싸워야 됩니까? 이제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직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갬블링 하듯이 이 대결을 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하게 지금 많은 당 내외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이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결국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책임 뭐 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는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장동혁 대표 발언을 좀 비판을 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사퇴를 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거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오늘부로 파쇼에 등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파쇼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최진봉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반대급부로 뭘 건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당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퇴하세요, 뭐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친한계든 뭐 장동혁계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로 보여지면 그거 자체는 뭐 다른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예를 들면 그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재심 묻고 그러면 밀어붙이겠다,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 재심을 물으면 돼요 사실은. 네. 근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당신도 그럼 같이 걸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표잖아요, 본인은. 대표고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재심이 되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본인이 재심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뭔가 다른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장동혁 지금 대표의 저런 행동은 실제로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강전혜 대변인님, 근데 재신임 투표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당 안에서 나오던데요. 실제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신임을 받아서 당대표로 선출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장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신임을 당원들에게 다시 받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요, 한 전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월 9일이었어요. 예. 보도자료를 낸 게 1월 9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해야 피고소인 조사를 그 다음에 하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인 조사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인 조사를 빨리 해달라고 하면 경찰 측에서도 일정을 보고 배려를 해주거든요. 한 달 동안 고소인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접수만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이 혼란에 대해서 어쨌든 결자 해지해야 되고 당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 촉구를 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아닌가. 지금 지도부를 흔들기 전에 장동혁 대표는 수사 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경찰의 스케줄 때문에 또 지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본인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부터 당원께 했던 약속을 지킨 거다. 그리고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한 얘기가요.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전직 여당 대표와 그 가족이 연루된 여론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입틀막이다. 이게 여론을 건전하게 형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방을 놓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반격을 하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직격을 한 성격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2개의 IP에서 5개의 이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건전한 이 당원 게시판에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야기를 했던 건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또 어떤 위력 위계를 사용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업무방해 등등으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이런 전망까지 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놓고 주말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도 열리고요.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근데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체 국민 여론과 또 당심은 좀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체 국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요. 부정적 영향이 35%, 긍정적은 18% 정도 나왔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35% 정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갔더니 긍정적인 영향이 37%로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국민 전체를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금 뭐 당원들끼리 뭘 한다고 해서 뭔가 결정 변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만 봐서는 뭐 안 재신임을 되는 받는다고 해서 예. 뭐 변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국민 여론이 바뀝니까? 재신임 받으면 막 국민 여론이 확 좋아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결국 국민 전체의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영향 자체가 이제 분명히 부정적 영향이 이제 많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경찰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진실이 안 밝혀졌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일단 당무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 3번 걸쳤잖아요. 제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3심까지 거쳐서 제명이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잖아요.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경찰 수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에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서 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결과가 밝혀지면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고 뭔가 당에 제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제명이라는 극단적 조치, 즉 당원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 더 이상 올 수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사형 선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경찰서에 맡겨서 진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실이 아직 안 밝혀졌는데 제명까지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그럴 것이야, 그럴 거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제명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 절차가 과연 그러면 제대로 판단을 해보고 했느냐. 그리고 여론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여론 조작은 어떠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 다른 거 여론을 갖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여론 조작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다 잘하고 있다. 이게 여론이었나요? 자, 그런 신문과 사설과 칼럼들을 이 당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아주 건전한 당원 게시판에 이런 조작성 신문 사설과 칼럼들을 올려서 그걸 조작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론 조작인가요? 아니면 여론을 소개한 거 아닌가요? 여론을 어떤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론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정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조작. 옛날 우리 드루킹 사건 때도 결국 그거는 많은 어떤 이런 그걸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어떤 여론 조작, 그게 조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연 여론 조작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논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친한계 숙청설이었습니다. 당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친한계를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 건데요. 일단 지도부는 교체설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는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래서 37명 전원에 대해
대한 교체는 하지 않고 지방선거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뭐 예상하는 대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전면전으로 좀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지방선거에 좀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께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단합해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된다. 그 목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에서는 당협 212곳에 대한 정기 당무감사를 했고 하위 37명에 대해서는 교체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명 안에 친한계 쪽의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친한계 숙청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것으로서 혼란을 키우기보다는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저는 좀 한동훈계에도 좀 이야기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들은 스피커로서 여러 가지로 SNS나 방송에서 당에다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져야 한다. 완전히 폭망해야 정신 차린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친한계의 그 한동훈 대표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선을 시킬 수 있지. 이것이 하나의 밈처럼 온라인에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줄여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하지 말고 이것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이 하나로서 모여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임 결정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재신임을 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6위였고요.